안녕하세요. 교육사회학 전공 박사과정 이민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 제목은 학교 밖 위기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입니다.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학교 밖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누어진 개념은 꽤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자퇴생, 중도 탈락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 즉 학생과는 대립되는 의미로 존재하며 학교라는 실질적인 공간에서 몸이 떠난 것을 넘어 제도권 교육에서 주변화된 개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낙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교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개인은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취업 기회의 부족과 임금 격차 등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학교 밖은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변화하면서 1996년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어떠한 관점으로 제시되었는가? 학교 밖은 위험하다라는 관점과 동시에 그 반대인 학교 안은 어떤 공간으로 드러내는가? 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해석하고 대상화하였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양상은 어떠하며 이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념화되어 왔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해 왔고 용어 간 구분이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한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 즉 문제가 많은 존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존재,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로 개념화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밖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 연구 논의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그리고 기회불평등,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낙인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분석 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지원 계획 및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 정책 보고서, 관련 기사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발표된 보도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침 및 인식 파악 등을 위해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담론으로서의 정책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담론으로서의 정책은 사회적, 정체적 문제를 구성하는 담론의 변화를 추적하고 보이지 않던 혹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제공되는 정책에서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이에 담론 분석으로 사회 현상과 담화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맥락화되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개별 텍스트의 세밀한 언어학적 분석보다는 이들이 지향하는 거시적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논의 및 의미와 특성이 상호 유기적 결합을 통해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의미 단위의 담론 구조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흐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 정책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 이를 공교육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996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정책적 특징은 중도 탈락자를 위한 지원보다는 선도와 교화적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면 잠재적 비행과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선도와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화하였습니다. 이는 곧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적 집단과 잠재적 청소년, 비행 청소년 관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됩니다. 2000년대 학교 밖 지원 정책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 초 90년대 사용하던 중도 탈락자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에 따라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정책적 접근을 사전 조기 개입, 가정, 학교, 사회 연계 중심, 교육기회 제공이나 인적 자원 개발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주요 부처를 교육부,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하여 지원합니다. 학교 안의 청소년에 대한 학업 중단 예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리고 학교 밖 안정 및 보호 연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복지국가로서의 실현입니다. 특히 2009년 보건복지부가 위기청소년의 주요 부처로 담당하게 되면서 학업 중단자에 대한 교육적 접근보다는 복지적 접근이 뚜렷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의 정책은 2014년 법률 제정으로 공식화된 명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됩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2015년에서 2016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 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취업과정이나 사회에서의 낙인과 배제가 학교 밖에서도 학력 취득과 대학 입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2010년대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학업 중단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책을 다시금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위기와 학교 안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학업 중단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기로 인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패턴이 매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에게 학교 밖은 1990년대에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범죄와 고립,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노출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여러 겹의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인식하는 학교 밖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비행, 범죄로부터의 위기와 사회적 국가적 손실의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사회복지 비용 지출로 보며 국가의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업 중단의 증가 그 자체가 위기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공교육 제도 안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학교 밖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밖에서의 범죄에 노출되고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표면적 위기로 발현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지닌 학교 밖 청소년은 정부가 미래에 마주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자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장래 복지 의존자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정책 대상화하여 조기 개입을 통한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담론의 생성은 안전이라는 대립 담론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학교 안은 학교 밖 위기와 반대되는 정상성, 즉 안전함이라는 언어를 얻게 됩니다. 학교 밖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중단의 우려가 있는 개인을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그 정책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 밖 위기 지원과 학교 안 학업 중단 예방의 이원론적 지원 방식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정책의 대상,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강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교 안과 밖의 삶을 안전과 위기로 대비시키면 만들어진 그 정책적 접근은 청소년을 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학교 밖 위기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숫자로 드러내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리의 인식 가능성을 높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숫자의 활자화를 통해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가시화되고 객관화됨에 따라 제도적인 진단과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통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동자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적 자원으로 개인을 키워내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에서의 낙인과 배제 현상은 개인이 검정고시 취득에서 대학 입시 준비 트랙을 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다수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순응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시기마다 정책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떠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는지, 그에 따라 정책의 특징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정책 방향은 보호와 예방이 강화되고 이를 당연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밖이라도 제도권 아니라면 안전하다라는 담론이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밖 개인에게 위기에 둘러싸인 미래의 복지 의존자가 되지 않도록 개인의 성장 지원에 힘을 쏟게 됩니다. 국가는 학교 밖 위기를 제도적 차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통해 책임지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관리 통제 방식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접근은 거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지원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교 밖 개인이 직면한 위기만을 빠져나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